안녕하세요. LA의 정규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중국 테슬라 FSD 열광 중에 있다라는 소식 살펴보고요. 그리고 바닥을 찍고 급상승 오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요. 이 법인세 인하가 준비 중에 있는데요. 주식시장에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 지금 그린라이트 들어왔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 좋아요. 자, 지금 다우가 0.19% 상승 중에 있어요. 어제랑 비슷하죠? S&P 0.36, 나쁘지 않고요. 나스닥이 오늘 0.58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스닥이 S&P보다 좋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보통 S&P의 한 2배 정도, 오르게 되는데 지금 흐름 그냥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나오죠.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면요, 내일은 주가 상승이 나올 겁니다. 특히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 내일 그동안 안 좋았는데 내일은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가격 볼까요? 지금 오일하고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일 드디어 $70대가 무너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이죠. 자, 지금 최근에 한동안 계속 올랐던 것이 오일이 드디어 70이 붕괴되고 69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가 그런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기름값 더 떨어뜨리겠다고. 그래서 확실히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10년물 금리 4.3입니다. 자, 10년물 금리도 많이 내려왔죠? 4.8 갔던 것이 4.5 머물러 있다가 지금 4.4 찍다가 오늘 4.3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거 계속 낮출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트럼프가요. 지금 기준금리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10년물 금리만 어찌됐건 낮출 수 있는 전체 어떤 그 노력들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와, 이거 굉장합니다. 아직까지는 높은 편이지만 이게 이제 4%가 붕괴되는 시점 오잖아요. 그러면은 몰기지 금리랄지 모든 것들이 다 내려가게 됩니다. 자동차 금리랄지 모든 거, 자동차 할부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인플레이션의 느낌을 덜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지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매크로 상황과 경제 상황들 몇 가지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미국의 법인세 인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들 중에 가장 강력한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인세 인하거든요. 추가적으로도 인하하고 또 몇 가지 플랜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자, 어찌됐건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는 미국의 기업들이 미국에서 장사를 더 쉽게 하고 또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해 준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US 하우스 리퍼블리컨이죠. 자, 이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분이 이 공화당 또 이 하우스 스피커 아닙니까? 자, 이분이 이제 하원부터 추진한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텍스 컷 플랜을 본격적으로 진행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트럼프는요, 모든 지금 현재 본인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핵심 부분들을요,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정말 정광석화 같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트럼프는 이거 2년 안에 이거 빨리 본인이 공약한 것들 서둘러 진행하지 않으면요, 이거 2년 뒤에 또 선거에 패배가 오게 되면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요, 바로 레임덕이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2년 동안 자신이 공약한 거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앞으로 4년을 길게 롱텀으로 잘 끌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텍스컷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트럼프의 이 텍스컷 있죠. 즉, 이 법인세 인하의 사실 근본 요지는 뭐냐면요, 이것을 주도하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많은 미국 쪽으로 기업들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양면 작전을 쓰잖아요. 외부에 있으면 관세 때린다 그래요. 즉, 미국 바깥에 있는 회사들에게 물건을 갖고 들어온다? 무조건 관세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 안에서 공장을 세워서 물건을 판다? 법인세 인하해 주겠다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니네 바깥에서 공장 지어서 미국으로 팔 거야? 그러면 니네 관세야. 세금 더 내. 이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공장 지어서 네 물건 팔아? 그럼 니네 잘해줄게. 그 말은요, 결국은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죠. 트럼프는요, 어찌됐건 본인이 지금 현재 재임하는 동안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만들기로 해요. 그 제조업 강국까지는 아니더라도요. 하나도 없는 제조업들이 이제 미국 안에 하나씩 쌓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아주 적극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들이 결국은 미국이 그동안 코로나 때도 그렇고 굉장히 사실 좋지 않았잖아요. 코로나가 닥쳤는데요. 이 약품도 하나 제대로 없는 거예요. 약품이 평소에 있는데 질병이 닥치니까 약이 품귀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이 약마저도요, 사실은 보니까 미국에 병원이 없어가지고, 소위 제조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약도 보니까 전부 다 중국에서 날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이 정말 통탄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트럼프도 알죠. 바이든도 알죠.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이 약도 제조할 수 있는 회사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게끔 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 코로나 덮쳤는데 마스크도 제대로 만드는 회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의 제조업이 취약한지를 파악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요, 이 지금 전략을 동시에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해주겠다, 미국에서. 그리고, 바깥에는 관세 때리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요. 법인세를 인하게 되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 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닝이 좋아지게 되면 결국 미국 주식의 이 소위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림이요. 트럼프는 다 이 이빨이 맞아 들어가는데 굉장히 기업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이게 지금 점점 더 종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트럼프의 좀 과격한 요청이죠. 너네들 이 히토류를 같이 개발해 나가자. 우리에게 50% 정도 줘. 이렇게 이제 엄청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거 도둑도 아니고 뭔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할까?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는데, 근데 지금 뭐 미국이 돕지 않으면 사실 우크라이나는요 러시아의 밥이에요. 왜냐면은 사실 모든 무기랄지 자금이 다 미국에서 나간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원조가 없다. 그러면 사실 우크라이나는요, 이건 뭐 호랑이 앞에 그냥 뭐 이 생지객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결국 미국의 강한 압박에 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합의에 이르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게 뭐냐면은 jointly develop rare earth mineral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토류를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거죠. 미국과 함께. 자, 그래서 요렇게 전해서 정말 근데 이런 거 보면요. 늘 뭐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는 거지만 우크라이나가 참 슬프지 않습니까? 이게 약소국의 슬픔이에요. 참,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그 당시 그 20세기 어떤 우리 조선시대에서 넘어갈 때에 얼마나 그 약소국으로서, 그 당시 사실 일본이랄지 미국이랄지 서구 열강들의 그 제국주의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서슬퍼런 그런 강력한 힘들이 있었습니까? 그 약소국의 그 조그만 나라가 결국 힘이 없으니까 국민들만 소위 말해서 개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스스로의 힘이 있어야 돼요. 강대국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저는 미국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미국 동맹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동맹 믿다가는요. 결국 나중에 나락으로 떨어져요. 언제나 강대국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트럼프를 보세요. 결국 우리 국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미국 동맹을 유지하되 항상 스마트하게 협상하고 모든 걸 패를 다 까면 안 되고요. 늘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트럼프가 협상하듯 대한민국도 협상하면서 맞불을 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미국이 우리를 다 위해 주겠지.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 트럼프가 우리 여러분들 구해줄 거다.
제 바보 같은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트럼프는 미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그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서구 열강이건 중국이건 여러분 힘이 있는 나라들은요. 약소국들 결국은 여러분 이 위에 주는 척하면서 본인들 이익 챙긴다고요. 이거 보세요. 히토리도 결국은 그렇게 지원해주고 야 히토리 내놔라는 거예요. 무려 500조 원 규모를 다 쏟아내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 손잡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땅도 빼앗기고 정말 이게 약자의 슬픔이죠. 자, 아무튼 여러분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요.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이 이 점점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여러분 주식시장의 변화 굉장히 클 겁니다. 긍정적이에요. 파지티브예요. 물가도 내려갈 거고요. 기름값도 내려갈 거고. 지금 기름값 내려가는 거 보이죠? 다 이런 영향입니다. 기름 가지고 플레이하고 장난치는 친구들이요. 결국은 전부 다 이 기름값도 이제 플레이하지 못하고 결국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 기름값이 계속 내려갈 거예요. 아무튼 주식시장에는요. 물가도 잡히고 모든 것이 좋아지기 때문에 긍정적 요소가 훨씬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로보택시 관련된 얘기인데, 자, 얼마 전에 머세디스 벤츠가, 이 로보택시, 자율주행 이런 사업에 손을 떼겠다라고 제가 이제 살펴봐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비슷한 분석이 나오는데요. 자, 로보택시가 앞으로 자동차 회사들에서 만약에 운영되어진다. 로보택시가 미래다라고 생각한다면, You can count luxury legend Mercedes-Benz out of the mix. 참 말도 어렵게 하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뭐 남들 기사 써놓은 거 다르게 좀 또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지금 Mercedes-Benz 럭셔리카의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프리미엄 차의 레전드인 이 Mercedes-Benz가 결국은 이 앞으로 로보택시 자율주행 영역에서 아마 빠지게 될 것이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앞으로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나올 텐데, 근데 여기서는 결국 잘 모르는 건 뭐냐면요. 로보택시가 많은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자동차 회사 중에 제대로 하는 회사는요, 테슬라밖에 없어요. 뭐, 웨이모요? 웨이모가 자동차 회사는 아니잖아요. 웨이모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웨이모는 그냥 구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는 외부에서 공수받을 거고, 지금 현대가 협약 맺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웨이모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들의 기술력이죠. 뭐 기술력 해봐야 뭐 레이더하고 라이더 한 거, 뭐 이런 돈 있는 거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거야. 어려운 거 아닙니다. 테슬라도 그렇게 하려면 벌써 했죠.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전제도 틀렸어요. 여러 회사가 한다? 여러 회사가 할 수가 없어요. 해봐야 몇 개 회사가 답니다. 미국에는 지금 테슬라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제대로 하는 회사들은요. 자, 그렇다면, 자, 결국은 뭡니까? 머세디스 벤츠도 빠졌거든요. 자기들 포기한다고 그랬어요. 왜냐? 여기에 돈, 에너지 쏟기에는요, 너무 데미지가 크죠.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결국 머세디스 벤츠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라이센싱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동차에, 테슬라 차에, 이 테슬라 자율주행이 가미돼서 달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테슬라 자율주행 얼마나 갖고 싶겠습니까? 그럼 라이센싱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벤츠가 이 정도면요, 다른 회사들은 그냥 다 끝난 거죠. 뭐 다 똑같아요. 다른 회사들도 할 수가 없어요. 럭셔리 브랜드 레전드격인 머세디스 벤츠가 자금력도 다른 회사보다 훨씬 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가 독주하면서 이 자율주행에는 이 테슬라만의 이 독보적인 것이 결국 라이센싱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자, 아무튼 이 테슬라가 얼마나 이 자율주행으로 대단한지 충분히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중국 소식으로 가득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다뤄볼 소식은요. 자, 지금 그 새로운 모델 Y죠. 뉴 모델 Y가 중국에서 드디어 딜리버리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아주 굉장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모델 Y가, 그러니까 신 모델 Y죠. 여러분, 이게 지금 모델 Y가 딜리버리 된다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인도가 된 건데, 날짜가요, 지금 2월 26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1분기도 절반이 월등히 넘어간 거죠. 거의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 이제 처음으로 인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작년 말부터 있었으니까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구형을 사지 않고 이걸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다 보니까 지금 이 새로운 모델 Y의 주문량만 지금 뭐 20만 대가 이렇게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5주, 뭐 6주 안에 20만 대가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같았으면 나눠서 사게 될 텐데 이게 쫙 밀려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그 이 중간에 이 오스본 효과라고 이 신차와 구형 사이에서 늘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밀리에하고 가능하면 이 정보가 적게 나가야 되는데 이 테슬라 같은 것은요 너무 소식이 요즘 SNS도 발달되고 테슬라 소식에 대해서는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정보가 빨리빨리 유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매출도 중국도 독일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셨지만 오늘 일부 때도 살펴봤지만 모델 3를 제가 비교해 드렸죠. 같이 비교해 드렸는데 보면 모델 3도 결국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인도량에 대해서 뭐 지금 뭐 언론에서는 테슬라가 유럽에서도 떨어지고 중국에서 떨어졌다 이러는데 다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좀 지나 보세요. 이제 모델 Y가요 쫙 올라가면서 원래대로 다 돌아가게 될 겁니다. 훨씬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쓰잘데기 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뭐 언론 보도나 그리고 지금 주가가 떨어지니까 더 그런 생각들 하죠. 근데 지금 사진들 보세요. 많은 중국 사람들이 모델 Y를 기다렸다가 가지니까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국 사람들이 사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아이랑 앞에서 찍고 뭐 흰색, 검정색 여러 사람들이 첫 번째 딜리버리를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저도 제가 모델 Y를 이 픽업할 때 생각이 나네요. 차에 예쁜 그런 디자인이 다 돼 있더라고요. 안에 제 이름도 써놓고 제가 이제 가져간다고 뭐 딱 간단하게 그 오피스에서 얘기만 하니까 그냥 가래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 바깥에 있으니까 타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공부도 덜 된 상황에서 타고 왔는데 아주 재밌게 그 경험했는데 지금 이 중국에서 새로운 모델 Y를 인수해 가는 거 보니까 그때가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들은요. 자, 지금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이 중국에 상륙한 지 이틀 만에요. 지금 폭발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반응들이요 뜨겁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벌써 영상에 전문적으로 테스트하는 사람들이요 벌써 영상이 올리면서 중국이 들썩들썩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반응 굉장히 좋은데요. 자, 일단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시기 바랍니다. The tester죠. 자, 이 실험하는 사람이 자 지금 보면요 전문적으로 이 사람은 모든 자율주행을 다 테스트하는 평소에 테스트하는 사람인데 자 이제 오늘 테슬라가 나오니까 이 테슬라를 몰고 가고 있죠. 자, 이제 운전해 갑니다. 쭉쭉 하면서 이제 계속 반응들이 좋습니다. 되게 부드럽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네로 터널, 아주 좁은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위는 열렸는데 왜 밑으로 터널처럼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쭉 지나가는데 자동차가 자 거기는요 뭐가 없냐면 초록색으로 하랬지만 No road markings are visible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지금 어떤 그 길 자체가 이 좌우로 지나가는 거에 있어서 마킹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는 거야. 우리 그런 데 많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 보면 도로선이 불분명한 데가 많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도요. 그런 게 많거든요. 공사하다 보면 선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그 자율주행 타고 제가 갈 때 선이 없는 데를 얘가 과연 갈까? 이게 애매한 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대가 지나가기도 애매하고 한 대가 먼저 가면 상대 쪽에서 지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 공사 구간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지나갈까 했는데 정말 사람이 운전하시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에 차가 안 오니까 내 차가 알아서 피해서 쭉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거 굉장히 놀랐는데 자 근데요 오늘 이렇게 도로의 이 길이 확실히 마킹이 제대로 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좁은 터널을 통과하는데 자 근데 뭐라고 하냐 노란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FSD drive was the most smoot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FSD 즉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이 가장 silk smooth라는 거야. 아주 부드럽게 차가 지나가더라는 거야. 버벅대지도 않고 정말 부드럽게 정말 사람이 운전하지 편안하게 운전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confident one, all systems he tried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그 도로의 길이 제대로 나 있지도 않는데, 거기에
모든 지금까지 시스템 중에 가장 자신감 있게 운전을 해가더라는 거예요. Confident one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FSD가 최고라는 거죠. 가장 뛰어난 운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이 독특한 길들에서는요 애매할 수가 있는데 이 테슬라 자율주행은요 그렇게 지금 딱 보면 기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애매한 길도요. 사람이 보면은 애매한 길에서 사람이 적절히 판단하고 지나가잖아요. 저쪽에 차가 안 오면 여기 길이 막혔으니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사람도 그렇게 움직이듯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그런 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운전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회사들 거들은요, 어때요? 이게, 테슬라처럼 훈련시키지 않다 보니까 보통 뭐 지금 그렇게 되면은 예상치 못한 것에, 굉장히 답답해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 최고였다. 중국의 낯선 길에도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더 디테일한 소식입니다. 자, 지금요, 오늘 중국에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테슬라 FSD를 테스트하면서 굉장히 흥분하고 재밌어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열광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또 레이라는 분이 중국 사람들이 테스트하는 것 중에 2시간짜리를 완전히 전적으로 비디오를 이 전체를 다 보면서 2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다 보는데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 나면 이제 하나씩 들여다 보려고 하는데요. 자, 중국에서 테스트한 이 테스팅 팀, 이 테스팅 팀이 사실 이 자율주행 테스트에 있어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테스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extensive test drive experience with many competing Chinese systems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안에도 여러 자율주행을 운행하는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들이. 그 자율주행들을 전부 다 서로 비교하면서 테스트를 다 해봤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출중하니까 테슬라를 타보면 중국 안에서 어떤 능력치가 있는지 비교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질문했잖아요.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이 중국에 있는 것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드디어 그게 비교가 확실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요, 중국 안에서 자율주행 테스트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화웨이 거. 자, 화웨이 영상으로 공개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화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리오토 있죠. 자, 이게 이제 이 미국에 상장된 3대장이죠. 중국, 리오토, 그리고 샤오펑. 샤오펑 CEO는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테슬라를 직접 물어봤죠. 그러면서, 내년쯤에는, 올해죠. 올해쯤에는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했을 정도지 않습니까? 뛰어나다 그랬죠. 그리고 BYD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사실 자율주행 4대장은요, 화웨이, 리, 샤오펑, BYD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이들의 자율주행을 다 테스트해봤고, 이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이 테슬라 자율주행을 테스트해 본 겁니다. FSD를요. 자, 그러더니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13.2.6 버전이거든요. 오늘 이제 테스트한 게요. 근데 the most human-like syste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테스트한 팀이 지금까지 모든 걸 다 테스트해 봤는데 FSD 13.2.26이 즉 테슬라의 FSD가 가장 인간처럼 운전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테슬라가 지향하는 게 이거예요. 인간처럼 운전하겠다. 그래서 더 나아간다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운전을 하게 하겠다. 그게 테슬라의 목표거든요. 근데 바로 그게 중국 사람이 다른 회사들 거 다 비교해 보더니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회사들 거들은요, 사람같이 운전하지 않거든요. 기계적으로 운전한단 말이에요. 이 학습되어지고 공부되어진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점수를 매겼어요.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He rated FSD performance at 9 out of 10이라는 거예요. 자, 10점 만점에 10점이 아니고 10점 만점에 9점을 준 거예요. 대박이죠. 자, 여러분. 중국에서 한 번도 운전을 안 한 처음으로 그냥 바로 데뷔를 한 건데 10점 만점에 9점이 나왔어요. 자, 제가 평소에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에서 기본적인 것을 다 운전을 테스트하고 이제 인간처럼 운전하는 속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가서 중국의 특수한 것만 경험하게 되면 더 빨라질 거라 그랬죠. 훨씬 잘할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도요, 10점 만점에 9점을 줬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거죠. 그리고 다른 회사들과 비교하더라도 테슬라가 훨씬 더 가장 인간처럼 운전하는 그 시스템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번에 이제 10점 만점에 9점 중에 이제 9점을 준 이유 중에 하나가 4번을 개입했다 그러고 합니다. 자, 운전 중에 이 전체 운전 중에 4번을 개입했는데 그 중에
4 takeovers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을 핸들을 붙잡고 이제 본인들이 운전했겠죠. 자, 그 중에 3번, 3 instances가요. 자, 3번의 경우가 이 테슬라 FSD가 다른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스 레인이 있거든요. 버스 레인이 있는데 그걸 들어갔고, 그리고 바이크 레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 레인과 바이크, 자전거 레인이 따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로 잘못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 잘못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잘못 가서 챈 거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에만 있는 버스 레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또 중국은 더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자전거 레인도 따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였고,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괜찮았다 그러는데, 자, 근데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Even with the 4 takeover. 4번 정도, 전체 2시간 동안 4번 정도 테이크오버, 운전자가 개입하는 걸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SD가 그들의 기대를 월등히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자, 사실 버스 레인에 들어가고 자전거 바이크 레인도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었느냐? 이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 놀랐냐면, 어떻게 now with the fleet data from China, 어떻게 중국에서 한 번도 이 중국 데이터를 얻지도 못했는데, 중국 데이터를 자율주행으로 학습을 시키지 않았는데, it is hard to imagine American who's never been to China could drive this well.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 사람이 한 번도 중국에 와보지 않았는데 중국에서 운전을 했는데 이렇게 잘한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운전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충격받은 거예요. 이 중국 팀들이 모든 걸 다 테스트하는데 이 테슬라 FSD는 중국에서 한 번도 훈련을 시킨 적이 없잖아요. 이제부터 데이터가 쌓이겠지만 시킨 적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중국에서도 운전을 이 정도 수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Not knowing local traffic rul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로컬 트래픽 룰이 미국하고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있을 거예요. 길들 보면 독특한 길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트래픽도 훨씬 더 복잡한데, 근데 여기에 not knowing local traffic. 어떻게 중국에서 학습이 한 번도 안 되고 이렇게 잘할 수 있냐는 거고, behaviors of Chinese drivers in chaotic traffic. 그리고 이 혼돈의 그 트래픽 있죠. 완전 트래픽 잼 있을 때, 자, 교통체증이 심할 때, 그때 중국 운전자의 행동들에 대해서도 모르잖아요. 중국 운전자들이 과격하게 하고 막 끼어들게 하고 막 엉망으로 운전할 수 있는데, 자, 그런 걸 학습을 하나도 안 했는데 테슬라 자율주행이 그런 것들을 금세 적응해서 너무나도 잘 가더라는 거예요. 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너무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FSD nailed it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도 중국을 잘 모르고 이 로컬의 지식이 없는데 이렇게 운전을 한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테슬라 FSD가 미국에서 훈련되어진 그 기본 역량, 그러니까 사람처럼 지금 운전한다라는 게 눈치껏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 차선이 없어도 그렇고 뭔가 길이 모호한데 이걸 앞으로 목적지로 가야 되면은 다른 상대방 편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하면서 적절히 지나가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근데 그게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가 그렇게 운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독특한 변수들에 대해서 고전할 거다 그랬는데 오히려 사람처럼 운전하니까 그냥 낯선 데 가더라도 적당히 해서 운전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 FSD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도 느리고요. 그래서 이 FSD가 지금 현재 중국 안에서 아주 굉장한 반응들을 몰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테이크 레이시 엄청 올라가겠죠. 중국 사람들도 이런 거 좋아라 하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굉장히 열광적인데 이게 유럽에도 가고 이 다른 나라까지 우리나라도 들어가고 이러면요, 앞으로 테이크 레이시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요, 이게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현금 흐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화웨이, 리, 샤오펑, BYD 이렇게 잘난 척하는 중국 회사들보다 뛰어나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회사들이 황저우랄지 이 회사들이 테슬라를 딱 고용해요. 라이센스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번에 뛰어넘겠죠. 이 친구들을.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렇게 라이센스, 중국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게 되면요. 테슬라는 앉아서 그냥 현금 이 흐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지금 타임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장난이 아닌 거죠. 이게 학습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학습이 되고 이러면요. 더 월등한 실력을 발휘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장난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요즘 테슬라 주가가 막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멘탈이 붕괴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예, 여러분들 본질을 자꾸 붙잡아야 돼요. 지금 테슬라에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막 멘탈 붕괴되면서 막 내 던져야 되냐, 왜 이렇게 되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니까 이름들 보고 이 글 쓰신 분들 보니까 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훈련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 오래된 구독자들은요, 지금 보십시오. 태어나거든요. 오히려 이 100달러 초반대 지나오고 2022년도를 지나온 사람들은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은 막 경거망동 안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투자 철학 계속 가르쳐 드리잖아요. 다시 돌려보시면서 최근에 제가 피에러 린치랄지 투자 철학 앞에서 다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반복해서 보세요. 여러분. 이 투자의 대가들도요, 주가가 12달러에 샀는데 2달러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고, 이래서 지금 여러분, 이 테슬라 주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여러분 흥분할 때 아닙니다.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러분 이렇게 떨어질 때는요, 지금 이쯤 벌써 300대가 왔다 갔다 한다? 이때는 더 담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좋은 때인데, 여러분들 멘탈이 흔들리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돈을 쉽게 버는 게 없어요. 항상 여러분, 이런 이 시간들을 지나고 견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큰 돈을 법니다. 명심하시길 바라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전드 스티브였습니다.